기후위기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 체계, ESS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배터리도 가능한 것 같은데 ESS는 무엇이 다르길래 주목받는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고 외부 전력과 연결되는 장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기술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기는 즉시 소비가 기본입니다. 전기는 전자가 흐르며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흐름이 멈추면 전기도 사라집니다.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도 전기를 저장한다기보단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켜 저장해뒀다가 화학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이죠.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산업계에서 쓰이는 기계들도 전기는 흐르는 대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적게 생산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요를 기준으로 설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도 있죠. 거기에 더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요동칩니다.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불 땐 전기가 남고 또 흐리거나 바람이 약한 날엔 부족하죠.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 ESS입니다.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건 배터리도 같습니다. ESS와 배터리의 차이라면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지만 ESS는 전력 흐름 전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ESS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고 전력 흐름 등을 최적화하는 제어 시스템, 화재 등을 방지하는 보호 시스템 등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대략 100kWh라면 ESS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아워급이라 할 수 있죠. ESS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ESS입니다. 기계적 ESS의 대표적인 방식이 양수발전인데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양수발전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용량의 95%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고 수명도 40에서 60년 정도로 길고 효율도 70% 정도 수준의 운영 비용도 낮은 편이라 장점이 많죠. 다만 물을 담아둘 곳과 높은 낙차가 필요한 만큼 지형적 제약으로 설치 부지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화학적 ESS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이죠.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을 묶어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쌓아 렉을 만들고 그 렉을 컨테이너에 넣어 시스템으로 관리하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서 봤듯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충방전 효율, 높은 에너지 밀도 등 여러 장점으로 소형 IT 기기에서 전력 계통 분야까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짧은 배터리 교체 주기 등 아직은 비용이 비싼 편이고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이외에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같은 염혼합물을 고온으로 녹여 발생한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열적 ESS나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화학적 ESS도 있죠. 기후위기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ESS 활용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ESS에서 전기를 꺼내 쓰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병원 등 전력이 끊기면 안 되는 시설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ESS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형 발전기와 ESS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죠.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전기차 자체가 움직이는 ES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이 기술이 현실이 된다면 사람을 운송하는 시간 외에는 필요한 곳에 전기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기후위기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기술들이 하나하나 개발되며 조금씩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보며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